자, 2025학년도 5월 3학년. 좀 있으면 또 6월 모의고사도 다가오겠네요. 네. 한 해 자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수학 공통 파트의 수1만 같이 지금부터 조금 다뤄볼 예정인데요. 1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간단한 지수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들이 나왔고, 첫 번째 있는 거 지수법칙 이용하면 3의 2-2루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9도 3의 제곱이니까 3의 2루트.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 AN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AN 그 초항과 공비가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만들어 보자면 K 곱하기 K의 n-1승이고, 그래서 일반항 AN이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n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2가 있고 A4가 있습니다. A2는 n 대신에 2 갖다 집어넣으면 K제곱, 그 다음에 괄호하고 K제곱 더하기 1은 3 곱하기 A4면 다시 K 4제곱. 그래서 전개하시면 K 4제곱과 K제곱의 합이 3K 4제곱이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2K 4제곱이 K제곱이고요. 양변을 K제곱으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있죠. 공비인 K가, 초항인 K가 모두 뭐라고? 양수다. 그러니까 절대 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0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 양변 K제곱으로 나눠도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2K제곱이 1이고 K제곱은 2분의 1이고 K값도 특정할 수 있겠죠. 양수라고 했었던 조건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지막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문제에서 제시한 AN에다가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K 세제곱, 다시 말해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 다시 말해 2루트 2분의 1 유리화 하시면 4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아직 어려울 거 없는 문제. 그 다음에 6번으로 갈 건데, 요새 수능에서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사인이랑 그 탄젠트를 갖다 곱하든지 아니면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갖다 곱하든지. 그나마 간단한 건 코사인이랑 탄젠트 갖다 곱해주면 되게 땡큐죠. 왜냐면 갖다 곱해버리면 그대로 사인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인하고 탄젠트를 갖다 곱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 탄젠트가 뭐로 바뀌게 될 거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게 될 거잖아. 근데 거기서 통분을 해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좀 귀찮게 느껴지는 게 분모에 코사인이 혼자 있는 게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쓸까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다시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 갖다 곱해 주시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한 개 3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그 3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게 좌변 갖다 계산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결국 1이 되는 거다. 그 통분해가지고 계산하셨어도 분자의 결국에는 똑같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사인과 탄젠트를 갖다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세타 값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다시 말해 제 4, 4분면의 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다 뭘 갖다 그립니까? 직각삼각형을 갖다 그려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얘가처럼 생각해서 세트 하나 만들고, 빗변이 3이고 밑변이 1이고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 이렇게 갖다 만들어 두고, 마지막으로 부호 판정해야 되는데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니까 제 4, 4분면 얼싸탄 코였기 때문에 코사인만 정상적으로 플러스였던 것이고,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는 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6번에 대한 답이 5번 3분의 4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6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이죠. 근데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야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절대값 x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 거냐면 0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분의 64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을 위해서 양변에 2의 x승 다시 한번 갖다 곱하시면 2의 2x승 반대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6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 물론 원래대로라면은 2의 x승을 t로 치환한 다음에 t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tab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저게 4와 16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니 얘가 2의 x승 마이너스 4와 2의 x승 마이너스 16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은 2의 x승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며 4는 2의 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만들어진 범위도 문제에서 원래 얘기했었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수들 2와 3과 4 세 개를 모두 다 답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니까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분의 64, 그 다음에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냐면은 2의 마이너스 x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x 한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랑 똑같죠? 네, 결과적으로 4 가운데만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6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안쪽에 들어있는 그 마이너스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다시 한번 마4, 마3, 마이 세 개가 나온다. 그래서 토탈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6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8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이 왠지 처음에 봤을 때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쪽의 정보가 뭔가 우리한테 실질적인 연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가 모두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 AN, BNE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항들이 자연수, 초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 근데 AN과 BN에 뭐가 같냐면 공차는 같은 상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N을 초항을 A라고 설정을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일반항은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또 다른 초항이니까 B라고 두고 공차를 똑같이 D라고 설정하면 B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되죠. 그래서 AN과 BN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분의 1을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자신감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목표는 AN하고 BN을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항이 자연수, 공차도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도 AN하고 BN이 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분분수를 통해서 뭔가 빰빰빰빰 하는 형태를 A랑 B랑 D라는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고
뭐를 이용을 해야 될 거냐면 그냥 일반 개념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죠. SN에서 SN-1을 갖다 빼면 뭐가 된다는 거? 일반항 AN이 된다는 거. 물론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조심은 하셔야 돼요. A1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S1으로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아니고 AN과 BN을 갖다 곱한 걸 뒤집어 놓은 이상하게 생긴 수열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새롭게 구성된 수열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의 역할을 할 거냐면 시그마의 역할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분의 1을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SN이라고 잡는다면 SN이 8N 더하기 4분의 N이 되는 거고요. S의 N-1은 N 대신에 N-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8 곱하기 N-1 더하기 4분의 N-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는 저 SN에서 SM-1을 갖다 뺄 겁니다. 다시 말해 8N 더하기 4분의 N에서 8 곱하기 N-1 더하기 4 귀찮으니까 전개시켜 놓을게요. 그러면은 8N-8 더하기 4니까 8N-4분의 N-1이 되겠죠. 얘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용한 게 아니라 AK 곱하기 BK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AN 곱하기 BN분의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N 곱하기 BN분의 1이 8N 더하기 4분의 N 빼기 8N-4분의 N-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를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귀찮으니까 4분의 1을 앞으로 조금 묶어냅시다. 그러면 분모는 2n 더하기 1분의 n에서 2n-1분의 n-1을 갖다 빼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하시면 2n 플러스 1, 2n-1 갖다 곱한 것 분의 여기가 이제 n 곱하기 2n-1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자에 있는 녀석들 갖다가 연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 나옵니다. 분자가 1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거랑 분자는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분모가 다르잖아. 그래서 저기 있는 저 4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an하고 bn으로 나눠져야 되는 상태인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초항과 공차가 모두 다 자연수고 특히나 공차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위쪽에 파란색으로 써놔 있는 식 있잖아. a 플러스 n-1 곱하기 d 있죠. 자, 전개를 시켰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은 그게 결국에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n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d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n 앞에 d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 n에 관한 1차식에 1차 항의 개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공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AN하고 BN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4를 2씩 나눠줘가지고 하나는 4n 플러스 2 하나는 4n 마이너스 2로 나눠주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줘가지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항들이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왜냐하면 공차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AN하고 BN은 누가 AN인지 누가 BN인지까지는 모릅니다. 어찌 됐든 간에 4n 플러스 2하고 4n 마이너스 2가 각각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고 혹시 n에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S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설정한 SN에 대해서는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AN하고 BN이라고 설정한 것들도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니까 하나는 6이고 하나는 2가 되겠죠. 6 곱하기 2분의 1 맞는 거죠. 네, 그래서 12분의 1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그냥 임의적으로 뭐 얘가 AN이에요, 얘가 BN이에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누가 AN이든 BN이든 간에 AN과 BN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상태냐면 8N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8K를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8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가 되고 그래서 얘가 8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세 상수 a, k, t에 대하여 y는 로그 ax,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x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직선 x 이퀄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하고 AB가 원점을 지나고 OCA하고 ACB의 넓이가 2로 같을 때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 것 같아. 첫 번째 줄에서 저 네 번째 줄 중반까지는 그냥 나와 있는 함수하고 어디서 교점을 갖는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는 생각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T니까 이 점의 좌표는 T, 로그 A의 T가 되겠군. 왜냐면 Y는 로그 A의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C라고 하는 점은 그런 이유로 T,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T 플러스 K가 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 삼각형 OCA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B가 있는데 OCA와 AC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로 같다고 얘기했냐면 2로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개의 삼각형은요 어떤 점을 공유하냐면 지금 A하고 C라고 하는 점을 공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뭐가 같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 C라는 점에서 저 직선 OB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린 거. 이게 삼각형 OAC라고 하는 저 둔각삼각형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삼각형 ABC라고 하는 저 예각삼각형의 입장에서도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높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는 높이가 같고 뭐도 같냐면 넓이도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쟤를 높이로 봤다면은 각각의 삼각형의 밑변은 OA하고 AB가 밑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OA랑 AB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OA랑 AB가 같다면 결국 A라고 하는 점은 O하고 B의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A가 2분의 T, 이면 얘는 2분의 T, 로그 A의 2분의 T이기도 하고 얘는 2분의 T,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2분의 T 플러스 K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면은 A라고 하는 점은 Y는 로그 AX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저 로그 함수 위에 있기도 하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확인을 해서 O랑 A랑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하나씩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넓이가 2로 같고 그 다음에 직선 AB가 1.5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 AB가 1.5를 지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있는데 직선 AB가 1.5를 지난다는 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O랑 A랑 B가 모두 다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다.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성질은 뭐냐면 선분 또는 직선 OA의 기울기
하고 OB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OA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2분의 t 빼기 제로분의 분자는 로그 a의 2분의 t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OB의 기울기는 0,0하고 t, 로그 at의 관계니까 t분의 로그 a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 크로스해서 갖다 곱해주시면 t 곱하기 로그 a의 2분의 t는 2분의 t 곱하기 로그 a의 t가 되는 것이고, t로 나누고 양변에 2도 갖다 곱하면 2 곱하기 로그 a의 2분의 t가 로그 a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위로 올라가면 4분의 t제곱, 얘는 로그 a의 t가 된다. 즉 4분의 t제곱이 t가 되는 거고요. t제곱은 4t.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t는 0 또는 t는 4가 되는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t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4가 돼야 되겠죠.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t가 4가 되었고,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가 t가 4인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얘가 4, 로그 a의 4, 얘는 2, 로그 a의 2. 그러면서 얘는 2, t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로그 a의 2 더하기 k. 그 다음에 얘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4 더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미지수의 개수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 두 점이 지금 뭐가 같은 거냐면 y좌표가 같은 거고, 지금은 조금 연산을 해볼 만한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가 그러면 로그 a의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a의 2 더하기 k가 같다는 이야기고, 한쪽으로 넘기면 3 곱하기 로그 a의 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k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3 곱하기 로그 a의 2가 k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2라는 걸 좀 이용을 해볼 건데, 그 두 개의 삼각형 중에서 넓이 구하기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여기는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이번에 누구를 밑변으로 생각할 거냐면 선분 BC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A에서 이 선분 B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높이라고 생각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갖다가 뺀 거.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a의 4 마이너스 k가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4에서 2를 갖다 빼는 거죠. 2가 되고 다시 2분의 1을 갖다 곱한 값이 넓이 2가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3 곱하기 로그 a의 2가 k니까요. 3 곱하기 로그 a의 4는 여기는 요 4라고 하는 녀석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6 곱하기 로그 a의 2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2k가 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하나 판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k가 2가 되면 얘가 2니까 다시 로그 a의 2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하면 뭐도 구할 수 있는 거냐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모두 다 갖다 곱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로그가 나와서 중간에 연산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직선 AB가 원점 O를 지난다라고 하는 게 결국 O랑 A랑 B랑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저 높이를 공유할 때 A가 선분 OB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용을 해서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계산해낸 결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네. 이게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인 두 원 C1, C2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부르도록 하자. C1 위의 점 C, C2 위의 점 DE에 대하여 CAD, 그 다음에 CBE가 한 직선 위에 있다. R1 대 R2는 1대2,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몇 개 주긴 줬어. 선분 AC의 길이는 3, 선분 AD의 길이는 5, 선분 DE의 길이는 4. 이 정도까지는 정보를 줬어.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선분 CE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수원만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으니까 14번 문제가 수원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C1의 반지름이 R1이고 C2의 반지름이 R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그러면 그 원들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 A하고 B를 갖다 이렇게 이어봤을 때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각형이긴 한데 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R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R1과 R2가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하시면 R2가 2 곱하기 R1이 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오케이? R2는 2R1이다. 자, 이 상태에서 선분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각의 크기를 하나 좀 설정을 해볼 건데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각 D는 뭐가 될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은 사각형 ABED가 C2라고 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각의 크기도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버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C1이라고 하는 원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거기 대응되는 선분 AC의 길이 3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R1의 2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원에서 A에서부터 E까지 이렇게 갖다 이어주고 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D 각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선분 A1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2R2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R2가 2 곱하기 R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R1이 되는 거고요. 4R1은 여기는 요 식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선분 AE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요 길이가 6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삼각형을 구성을 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삼각 그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선분 A의 길이를 구했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선분 C의 길이에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뭐냐면은 CB랑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밑에 보기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루트 66 이런 것들이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지기 쉽진 않잖아. 그게 아니라면 한 큐에 봐야 되는데 한 큐에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길이가 다 주어져 있네. 3, 5, 4, 8이랑 4네. 그러니까 뭐만 알면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선분 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포함을 하고 있는 삼각형 AED가 방금의 연산을 통해서 변의 길이를 모두 알 수 있는 형태로 고쳐졌거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건 2, 5,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구하고 그거 이용해서 선분 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큰 삼각형 CED에 적용하여 코사인 법칙 다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단답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잠깐 기분 좋은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3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3을 고치는 것보다는 루트 3을 제곱해가지고 진수도 제곱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x-3의 제곱이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5x-1과 x-3의 제곱이 같은 거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0이 0이니까 인수 분해하면 x-1, x-10 갖다 곱한 게 0. 결론 x는 1 또는 10인데 모의고사 이것도 문제고 로그 방정식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진수 조건. 그래서 뭐만 답이 돼야 된다? 10만 답이 돼야 되는 것이다. 얘가 루트 3이 미친 로그를 3이 미친 로그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진수가 x-3의 제곱으로 바뀌긴 했으나 진수 조건은 항상 최초의 로그에서 보는 거라 했죠. 그래서 x-3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3보다 큰 x값만 답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18번으로 갑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3이 3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그러니까 3이 5번 있는 거 15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0이 되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시그마 K = 1에서부터 5까지 AK가 15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15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30이죠.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는 23이 되어야 원래 있었던 식의 합친 값이 53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18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서 왠지 모르게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 건데 0보다 크고 t분의 2보다 작다 라는 범위. t가 양수니까 고맙네. 주기를 갖다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값을 갖다 붙이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나
얘나 지금 사인 코사인 안쪽에 둘 다 t 파이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t 파이 분의 2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둘 다 주기 2파이니까. 그래서 파이로 나눠 놓고 나면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둘 다 주기가 얼마인? t분의 2인 주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됐다고 얘기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t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했으니 한 주기의 그림을 갖다 그리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려봅시다. 첫 번째 fx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t파이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거에다가 지금 루트 3을 갖다 곱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으로 쪼갭시다. 그러니까 t분의 2까지를 4개로 나눠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f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앞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냐면은 마이너스 3이 갖다 곱해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코사인의 형태인데 원래는 최대 0,1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했으니까 0,-3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내려왔다가 더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F하고 G가 같게 만들어주는 지점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한 0보다 크고 t분의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걸 만족하는 게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가만 보니까 FK하고 GK가 둘 다 뭐가 돼야 된다고? 3K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분명 그 K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F하고 G가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서 생기는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부분은 결국 이쪽 요 지점이 X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K가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사인 t파이 x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은 거. 그러면 tk 파이라고 할까요? 걔가 3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t파이 x에다가 x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은 거. tk 파이 한 개 얼마가 되는 거냐면 3k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 주기 계산할 때도 그랬는데 어쨌든 사인하고 코사인 안쪽에 들어있는 게 같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이 f하고 g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준 거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사인하고 코사인 안쪽에 들어있는 각이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양변을 루트 3으로 처음 하나 나누고 사인 tk 파이가 루트 3k고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코사인 tk 파이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앞쪽에서도 했었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무조건 얼마? 1이 되겠죠. 그거 이용하면 k 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인 제곱 tk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tk 파이 갖다 더한 거는 3k 제곱이랑 마이너스 k 전체 제곱을 갖다 더한 거고 얘가 1이고 그래서 k 제곱은 4분의 1이고 그래서 k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k가 아까 문제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됐었죠. 0보다 큰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k는 그 중에서 양수인 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찾습니다. k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뭘 찾아볼 거냐면 k 대신에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서 사인 k 대신에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t 파이가
k 대신에 2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2분의 t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뭐 있냐면 60도 있지. 근데 또 있잖아, 뒤쪽으로 넘어가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k가 뭐라고요? 2분의 1 양수예요. 사인 값은 양수고요. 코사인 값은 음수입니다. 그러면 그 각을 우리가 1, 4분면에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서 찾자? 2, 4분면에서 찾자. 그래서 2분의 t파이가 120도가 되는, 다시 말해 3분의 2파이가 되는, 그래서 지금 양변에다가 파이분의 1을 갖다 곱하시게 되면 t값이 3분의 4가 될 거다. k는 2분의 1, t는 3분의 4, 위에서 원하는 건 60 곱하기 t 플러스 k 계산하시면 답은 1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쨌든 상황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형태의 이야기로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22번입니다.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요새 계속 트렌드로 내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등차고 등비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세 번째, 다섯 번째 항까지 정도인 거니까 수열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케이스를 잘 나눠가지고 우리 보고 직접 계산을 해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준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그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갖다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다음 항들을 찾아내는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제곱해서 n번째 항을 제곱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한 후 거기다 3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어떤 규칙을 따라가느냐는 이 앞전에 있는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 아니면 0보다 큰지에 따라 나눠서 정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원래 조건 가해 보니까 A1하고 A2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A1도 양수, 그 다음에 A2도 양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A1이 음수, 그 다음에 A2가 음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A1이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규칙에 따라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 때 A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 조건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1이 만약에 음수라면 A2는 뭐가 될 거냐면 A1의 제곱이 될 거고, A1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모순이 되네. 왜냐면 A1이 0보다 작다 했는데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출발하기는 했는데 A1과 A2가 모두 다 음수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A1과 A2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1하고 A2가 모두 양수인 상태에서 올라가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A1이 양수고 A2가 양수니, A1이 양수이기 때문에 A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1 더하기 3으로 표기가 될 것이고, 원래 문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 의해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죠. 얘도 반드시 양수여야 될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 0보다 크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봤을 때 2 곱하기 A1이 3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사실 A1은 2분의 3보다 작다. 원래 있었던 조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A1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2가 양수가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A3을 만들 때도 다시 이 조건을 따라가게 되겠죠. A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2 더하기 3이다. 자,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A2 더하기 3이면 지금 두 번째 항은 양수라고 하는 조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수가 예를 들어 1이면 A3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가 2분의 3이면 A3은 0이 되는 거고, A2가 2면 A3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래요. 그래서 A3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 A3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A2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A3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우선은 그 결정되어 있는 식으로 쓸게요. 뭐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A3이 0보다 작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3이 0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A3이 0보다 큰 거 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야. 근데 자, 지금부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하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아니 왜요? 라는 생각이 들걸? 왜냐면 원래 문제의 규칙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니까 1번하고 2번 케이스를 사실 나눠야 될 이유를 못 느끼잖아. 근데 연산을 해보면 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과론적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A4는 A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그럼 여기서 또 구분해야 돼. 결국에는 A4가 0보다 클 때하고 A4가 0일 때는 들어가는 규칙이 다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A3이 0보다 작을 때하고 0일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A3이 만약에 0보다 작다. A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4는 뭐가 되는 거냐면 A3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A5도 지금 A4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4 더하기 3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A4는 A3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3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지금 A5를 A3이 나와 있는 형태까지 정리를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3과 A5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A3이 되게 만들어주는. 오케이.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정리해보자면 2 곱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A3 그다음에 빼기 3 이퀄 0.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2 곱하기 A3 더하기 3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A3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A3이 1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전제 자체가 A3이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를 전제를 갖고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A3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A3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때 그때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A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 보니까요. A3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2 더하기 3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문제를 출발을 했잖아. 그럼 다시 집어넣어. 위에 있는 거 A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1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1 더하기 3 다시 더하기 3이 되고 계산하시면 4 곱하기 A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A1을 구해야 되는데 4 곱하기 A1 마이너스 3이 A3인데 A3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케이스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넘기고 4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A1이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3이라고 하는 결론 하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원래 처음에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A1이 0과 2분의 3보다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첫 번째 0보다 작은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봅니다. A3이 만약에 0일 때 A4는 A3의 제곱이고 A3이 0이니까 A4도 그대로 0이고 그래서 A5도 지금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A4의 제곱이고 A4가 0이니까 그대로 0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5와 A3이 같게 만들어주는 인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성립했네. A3과 A5 둘 다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위에서 얘기했잖아. A3이 뭐였냐면 4 곱하기 A1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계산하시면 A1은 4분의 3이 되는 거고 주어진 범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겠죠. 또 하나의 A1의 값을 찾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A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0보다 작을 때하고 0일 때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A3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A3이 0보다 크면요 A4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3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A4가 양수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을 집어넣느냐 2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A3의 값의 범위 0보다 큰 걸 다시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A3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 2 곱하기 A3이 3보다 작은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3 더하기 3이 0보다 큰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3 더하기 3이 0보다 크니까 지금 이 케이스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만들어진 네 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양수가 된다면 다섯 번째 항은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 거냐면 두 번째 규칙 마이너스 2 곱하기 A4 더하기 3을 이용해서 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4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3 더하기 3이니까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4 곱하기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다시 또 우리가 여기서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A3이 되게 만들어주는 걸 찾는 거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그때의 A3은 1. 그래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규칙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A3이 1일 때 A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문제의 조건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A3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해 이 A3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A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그때 다섯 번째 항 A5는 A4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A4는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A3이 되게 만들어주는 걸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또 전개시켜 보시면 4 곱하기 A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A3 더하기 9가 A3인 거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4A3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그래서 A3이 1 또는 A3이 4분의 9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날라가겠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3이 4분의 9고 다시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4 곱하기 A1 빼기 3이니까 계산하시면 A1이 16분의 21이 나오고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 놨었던 A1의 값의 범위에 대한 조건도 위배시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A1의 값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값들을 다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토탈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온다? 결국 네 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 해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